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의 주식 자산을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여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가치 투자의 동반자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55회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5개를 소개하고 그 중에 베스트는 어딜까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요즘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1년 4개월째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백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몰두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5개 기업을 조사해보고 그 중에 선두주자는 누굴지, 그래갖고 과연 그 선두주자를 한번 가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선두주자 기업은 기업에게도 좋지만은 우리 국민에게도 구세주일 테고 구세주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선두 기업이 백신 개발에 빨리 성공을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다뤄보기로 착안을 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은 맨 그 왼쪽에 있는 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영 사장이죠. 요분이 그 백신 개발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이네요. 두 번째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영옥 대표고요. 세 번째가 셀리드의 강창률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가 제넥신의 성영철 대표 부부네요. 그리고 5번째가 진원생명과학의 박영근 대표입니다. 이 5개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큰 1번째요. 첫 번째로 정부와 국민의 최대 관심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관심을 갖고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하위가 거의 세계 최하위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백신의 확보는 정부 차원의 최대 관심사고 또 국민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 최근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있었어요. 4월 13일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 내용을 보면은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서 2020년 작년에 490원을 정부에서 490억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 2021년은 687억 원을 또 지원하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빠르면 금년 3분기에는, 그러니까 9월에 해당되죠. 9월부터 3분기니까 8, 9, 10 이때가 1, 2, 3, 4, 5, 6, 7, 8, 9 이때가 3분기인데 3분기 끝이 9월이지 않습니까? 빠르면 9월에는 국내 생산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권 장관이 말을 했고, 또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국내에서는 5개 기업이 임상에 진입했는데 하반기에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 중이고, 정부에서도 가급적 빠르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5개 기업을 소개해드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은 유효기간이 6 내지 12개월에 불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한번 맞으면은 한 1년 정도는 괜찮고, 또 이제 연장자 나이 드신 분들은 6개월밖에 약효가 없다더라고요. 백신 효과가. 그러니까 비록 선두는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이런 데 뺏겼지만 만약 금년이나 내년 초에라도 코로나 백신을 우리 그 위에 말씀드린 5개 기업이 개발을 하면은 아직도 백신 맞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대박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5개 기업 중에 과연 누가 선두주자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최고의 기업이 어딘지 조사를 해서 우리 애청자님들이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보도된 내용 아니면 또 그 회사들의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자료 조사를 해서 본 그 영상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해하고 끝까지 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요.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의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그룹의 백신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SK 케미칼에서 작년에 분사됐고 금년 3월 18일 날 상장이 됐죠. 상장 당시 공모가는 65,000원이었고요. 그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종업원은 816명입니다. 꽤 많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4월 20일 현재 10조 6,718억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13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65,000원이면 2배가 조금 더 올랐네요. 그쵸? 그리고 그동안의 최고가는 1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약 27% 정도 주가가 빠져 있고 최저가는 11만 1,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대비는 약 25%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들의 그 재무 상태를 보니까 재무적 안정성을 보니까 부채 비율은 113%고 조금 높죠. 그 대신 이제 당좌 비율, 현금성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게 145%니까 안전하죠. 그리고 유보율도 763%가 돼 있고, 그리고 얘는 2020년 작년도의 경영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2,256억 원에다가 영업이익이 377억 원, 순이익이 329억 원이라서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재무적으로는 안정하고 또 그 바이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도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고 조직도 제일 큰 것 같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자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는 진짜 좋은 이런 뜻이고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고 로직스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진짜 좋은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는 백영옥 대표고요. 종업원이 222명입니다. 얘도 220명이니까 꽤 크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정도가 됐고 1조 4억이네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28,600원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34,250원 대비 약 17%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최저가 6,070원 대비 3.7배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371%가. 근데 얘는 재무 상태는 아주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부채 비율이 60%, 당좌 비율이 170%, 그리고 유보율이 453%니까 재무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매출이 285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억이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601억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전환했더라고요, 작년에. 얘가 2018, 19년은 흑자고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될 정도로 그 알짜 기업이었는데 작년에는 2020년대는 그 코로나 백신 개발하려고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적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그게 좀 재무적으로는 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업이 셀리드입니다. 여기는 강창률 대표인데요. 이 셀리드는 서울대 약학과 그 연구실이 에서 탄생한 벤처기업입니다. 그래서 강창률 대표는 서울대 약학과 교수 출신이고요. 여기는 종업원이 47명, 시가총액이 6,560억, 그리고 주가가 67,600원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얘가. 그리고 최고가는 93,500원이었고요. 그래서 최고가 93,500원 대비 28%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최저가는 19,600원이라서 최저가 19,600원 대비 약 245%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부채 비율은 4%고 당좌 비율은 1242%, 유보율도 875%였고 재무적으로는 안정돼 있는데 얘는 아직 수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도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3억이고 영업적자가 53억이라는 얘기죠. 순이익도 마이너스 41억 적자고. 그래서 얘는 그야말로 벤처기업이고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버는 회사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넥시는 성영철 대표인데요. 여기는 성영철 대표가 포항공대 교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구소장은 우정원 박사라고 미국 그 코넬 대학의 미생물학 박사가 연구소장으로서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요. 여기는 종업원이 156명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2조 7,831억, 꽤 비싸고요. 주가도 11만 1,900원. SK 바이오사이언스 다음으로 비싸네요. 그래서 최고가는 19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비슷하네요. 그 최고가 대비 약 42%가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최저가는 58,500원에서 최저가 대비 약 91%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다가 얘는 부채 비율은 11%, 부채 비율은 거의 없고 당좌 비율이 51%에서 당좌 비율이 좀 100%가 안 돼서 안 좋으네요. 그리고 유보율은 3,216%, 그리고 영업 쪽을 보면 매출은 185억이고 영업적자가 392억, 그리고 순이익은 또 275억이 났네요. 얘는 그 성영철 대표는 그래도 비교적 도덕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텍 그 자기 모교에 자기가 재직했던 학교에 100억 원을 기부할 정도로다가 또 그런 사회공헌도 하는 기업이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원생명과학, 여기는 박영근 대표인데요. 여기는 종업원은 38명, 제일 작은 종업원 규모가. 그리고 시가총액도 8,044억, 제일 작죠. 시가총액 셀리드보다는 조금 많네요. 그리고 주가는 17,800원. 주가는 제일 쌉니다. 여기가 제일 저렴하고. 그래서 최고가 47,550원 대비 63%가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최저가 8,197원 대비 117%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부채 비율은 38%가 안정되어 있으나 당좌 비율이 273%. 여기도 당좌 비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 79%고, 그리고 매출이 415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영업손실 마이너스 185억, 순이익도 마이너스 186억. 그래서 실적도 악화됐는데 그 경영자가 연봉 잔치했다고, 연봉을 너무 많이 받아갔다고 연봉 잔치했다는 그런 비난 보도가 있어갖고 도덕적으로 좀 회의할 염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각 기업별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한 백신명이 GBP510입니다. 요거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전히 자체 개발하는 게 NBP2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GBP510 그 개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빌 게이츠의 빌하고 그 부인이 멜린다죠.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하고 또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여기서 개발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래갖고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임상 2분의 1상에 돌입했고, 또 얘는 그렇게 그 BMGF나 CEPI 그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에서 개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면 전 세계 저개발국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GBP510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비 454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세피나 빌 게이츠 앤 멜린다 그 재단에서 지원한 그 지원금이 301억이나 됩니다.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MVP 2001 그 백신은 서울대병원하고 임상 시험 중입니다. 그리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또 신경을 써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노바백스 백신 그 유탁 생산입니다. 요거는 NVX CoV2373인데요. 백신명이 유탁 생산도 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협약 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2월 1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얘는 그 합성 항원 방식의 그 백신인데요. 국내에서 독점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를 했고, 또 질병관리청하고도 계약을 맺어서 백신이 개발이 완료되면 4천만 도스를 국내에 우선 공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얘는 보면은 MBX CoV2373 요거는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더니 18세에서 84세 인구 15,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했는데 89.3%의 예방 효과가 입증된 걸로 금년 1월에 발표가 됐고요. 또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95.6%, 그리고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85.6%, 그리고 남아공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는 60%의 그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 계약도 맺어갖고 안동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 백신 자체 개발이라든지 그 예산도 벌써 많고 인력도 많고 조직도 제일 크고 그래갖고 얘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빨리 백신을 개발하지 않을까. 아니면 자체 개발한 백신이 안 나오면은 적어도 위탁 생산이나 그 기술 이전까지 받기로 한 미국의 그 노바백스 백신이나 이런 걸 제일 빨리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바이오로직스는 유코백19라 해갖고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임상 1상 승인을 식약처에서 받아서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4월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5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임상 2상은 8월까지 마무리할 건데 230명을 대상으로 5개 기관에서 임상 2상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얘는 그 유바이오로직스는 특이한 일이 임직원이 229명이라 되지 않습니까? 임직원 220명 정도 되는데 그 임직원 전부가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라는 열의를 보이고 있어서 제일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 몸까지 임상시험에 바쳐가면서 백신 개발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얘는 총 사업비가 126억 원을 투자하는데 자체 조달이 32억 원, 정부 지원금이 9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특기할 만한 일이 필리핀의 글로백스라는 그 제약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게 4월 19일자 어제 날짜에 보도가 됐거든요. 6919 그 백신을 기술 이전을 해준 대신에 글로백스사는 공장을 건설하고 백신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또 임상 2상부터는 한국과 동시에 임상 2상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은 최근에 코로나19 환자가 거의 매일 10,000명씩 발생을 한대요. 그래갖고 임상시험을 추진하기가 용이한 이런 이점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셀리드라고 소개해드렸죠. 그 셀리드는 얘는 그 백신 이름이 ADCLD 코비드-19 그래갖고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하는데요. 얘는 임상 결과를 4월 23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임상 1상 결과를.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마 그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겠죠. 뭐 오늘이 20일이니까 벌써 지금 그 관계자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 그 정보가 샜는지 오늘 주가가 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상 2A상은 이미 3월 25일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8월 달쯤 되면 긴급 사용 요청을 하겠다. 정부에 임상 2상까지 끝내고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 3상은 또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개발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지원 국책과제에 선정됐다고 자기들 그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84억 원이고 정부 그 중에서 정부 출연이 63억 원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받는 그 63억 그 임상 국책 지원 과제로 선정됐는데 그 과제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2분의 1 A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포항공대 교수 출신인 그 성영철 대표와 그리고 코넬대 미생물학 박사인 우정원 박사가 이끄는 그 백신 개발팀이죠. 얘는 GX19N입니다. 얘는 DNA 백신이고요. 얘네들 제넥신은 2000년 3월 작년 3월 달에 카이스트, 포스텍, 또 세계 백신 연구소 IBI라 되죠. 인터내셔널 백신 인스티튜트 이런 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갖고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 생성 시험을 작년 5월 달에 했고 임상 1상 완료를 작년 10월 달에 했고요. 그리고 임상 2A상 및 2B 3상 준비를 했고요. 지금 임상 2B 3상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년 1분기까지 끝내겠다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금년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원생명과학 얘는 GLS5310이고 얘도 DNA 백신입니다. 그리고 임상 1상 접종을 완료를 했고 임상 1상 2차 접종을 3월 24일 날 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코스프레이 코로나 치료제 GLS 1200 임상 이상 승인을 4월 15일자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73억 원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연구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자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제일 나은 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닐까. 1순위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유바이오로직스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 속도로까지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 받는 거 노바백스까지 포함해서 1등이라고 역시 생각하고요. 아마 백신 개발 속도는 자체적으로 뭐 셀리드가 조금 더 빠르다 그랬는데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백신 개발 그 여건, 인프라, 그러니까 뭐 조직, 인력, 자금 이런 인프라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 속도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저는 투자금이 좀 많은 분, 그 좀 왕개미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개미 투자자로서 투자금이 좀 작다 그러면은 유바이오로직스가 적합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비전문가 같고 또 보도 자료나 각 회사의 홈페이지 자료, 기사 자료 이런 것만 갖고 참고를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 코로나 백신 개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저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댓글로 좋은 정보는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족한 점을 비밀이 아닌 한 이렇게 밝혀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약 14만 원이죠. 그리고 유바이오직스는 28,600원, 셀리드는 67,600원, 제넥시는 11만 9천 원, 약 11만 2천 원 정도 되네. 11만 1,900원이니까.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17,800원. 근데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그 영업 경영 실적도 시원찮은데 그 경영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간다고 비난 보도가 있을 정도니까 도덕적 해이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저는 배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제넥신도 인력이 많은데 셀리드는 또 너무 연구 인력이 47명이 너무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그래서 좀 개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이 유바이오로직스나 제넥스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넥신도 주가가 11만 2천 원이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고, 유바이오로직스가 제일 소규모 투자자한테는 만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스스로 왕개미라고 생각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투자해 놓으면 지금도 주가도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최고가 대비 한 3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면 소규모 투자자라면은 저처럼 소규모 투자자라면 유바이오로직스 주가도 28,600원이니까 3만 원 미만이고 또 최고가 대비 한 20% 가까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제일 부담이 없고 또 코로나 백신 개발도 상당히 나름대로 빨리 가고 임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임상시험에 바칠 정도로 열성적인 그 마음가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바이오로직스가 어떨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고 그 과실도 내 거고 손해도 내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로 금물이고 그리고 투자금의 30-40%는 항상 현금으로 갖고 있고 또 세 번째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실 때 좋은 그 동반자가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